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으로 돌아온 얘기인데요. 오늘도 이제 제가 이 합격을 기원해서 요양보호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거를 다 찍으려고 하거든요. 2월 한 달 안에 다 찍으려고 하는데, 네, 시간을 좀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까 찍었는데 왜 또 찍냐고요? 이거 진도를 다 나가야 돼요. 아직 안 나가고 제가 아직 안 푼 문제도 있어갖고 진도를 안 나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도를 안 나간 데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지인데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피냐? 자, 이제 여기 노인의 인권과 보호를 할 건데요. 여기 1장 요양보호 대상자 2에 33분 퀴즈 풀기, 그리고 노인 복지와 장기요양 제도 1번부터 103번 문제까지는 다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할 차례예요. 여기까지 다 했으면 근데 자, 여기를 할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왜 목소리를 작게 하냐고요? 지금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셔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서 목소리를 작게 씁니다. 왜냐면 큰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깰 수도 있어요. 깨실 수도 있어갖고 목소리를 작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노인의 인권과 보호를 볼 건데요. 얘는 29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간단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당과 관련된 노인의 인권 영역은 1. 적절한 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 건강권. 2. 주거권. 3. 자기결정권. 4. 교류소통권. 5. 경제노동권. 다음 무엇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적절한 치료, 간호 서비스, 외출 및 이동 서비스, 개인적 일상생활 보호받을 권리라고 했으니까 답은 건강권이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입소 전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할 때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시설 생활노인 윤리 강령은 1. 준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은 권리. 3.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그리고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이게 왜 답이냐면 입소 전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할 때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시설 생활노인의 윤리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활노인 윤리 강령은 시설의 입소 절차 및 운영 규칙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입소 계약과 관련된 계약 시간, 계약 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내용 및 비용 등을 설명한다. 1.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시설 및 입초 절차 및 운영 규칙을 대상자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입소 계약과 관련된 계약 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등을 설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머리 모양이 남자같이 깎았다고 요양보호사에게 투덜거린다. 대상자가 치매받을 권리는 1.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3.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음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머리 모양이 남자같이 깎았다고 요양보호사에게 투덜거렸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는 권리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처를 설치한다. 다음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죠.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 장치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맞는 답이고요.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대상자가 침해를 받을 권리. 대상자가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침대를 쓰면 허리가 안 좋아진다고 무조건 매트리스 깔고 이불에 덮고 자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하신다. 1.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존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신체 구독을 받지 않을 권리. 5. 정보 접근과 자기 경적권 행사의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라 했냐면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침대를 쓰면 허리가 안 좋아지고 무조건 매트리스 깔고 이불 덮고 자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겠죠.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서 7. 시설에서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사용 및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 윤리강령이라고 위배하는가?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2. 사생활의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3.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로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수발신의 시설에서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사용 및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 윤리강령에 위배하는가 하니까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겠죠.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외부 사람들이 시설 방문을 왔다며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간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차별 및 노예 낙태를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5.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시설 방문을 왔다며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방에 동의도 없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생활과 비밀 보장 이 권리와 연결되는 권리는 이거 침해받은 권리와 연결되는 권리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답 볼게요. 9번 문제. 돌봄 종사자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 권리 구책의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 강령은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다음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의 권익신장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면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권리주체의 구제에 적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 강경이니까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아야겠죠? 받을 권리겠죠?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입소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자, 여기 상황극이 나왔네요. 상황극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요양보호사가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무시하는 거지.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아. 어때요, 여러분? 잘했죠? 자, 이제 해볼게요.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차별 및 노예 낙태를 받지 않을 권리. 자, 다음은 몇 번일까요? 네,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왜냐면 여기 적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잘하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요양보호사가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봐봐요, 본인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잖아요. 본인을 무시하는 거래. 아무래도 느끼는 감정이 기분이 안 좋다 그랬으니까 10번의 정답이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은 권리겠죠? 그래서 10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여기 보기가 있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를 골절당한 경험이 있다.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대상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간다. 1.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안락하고 안정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라고 했느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배 중에 넘어져 다리를 골절당한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대상자와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간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신체 구속 받을 권리겠죠? 받지 않을 권리겠죠?
왜 3번이라고 했냐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아니에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아니에요. 그리고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네,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고요. 4번, 4, 5번 볼게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아니에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그래서 11번에는 3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여기 보기가 있죠? 제가 여기 별표 찾았어요. 이거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문제를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은 권리 2.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5.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다음이 몇 번일까요? 네, 답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하고 타인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고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니까 12번에 2번이 맞겠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겠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넘겨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13번 문제. 또 상황극이 나왔네요. 이제 여기서 상황극 계속 나오는데 여긴 아니네. 이 페이지만 상황극이 나오네요. 자, 해봅시다. 13번 문제.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위반한 시설 생활로인 윤리 강경은 대상자 또 할머니 목소리 내볼게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하지만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파마약이 안 좋은가 봐. 에이, 나쁜 사람아. 시설장이 가장 싼 파마약으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1.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은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인데요. 왜 1번이 정답이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요양보호사가 싼 파마약으로 했잖아요. 미용사가 이제 싼 파마약으로 하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르신이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건강한 생활을 위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래서 13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대상자의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 2. 사생활의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3. 헷갈려. 3. 준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시설에서 대상자의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건의함을 설치 않았을 때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으니까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겠죠? 그래서 14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답은 5번이고요. 14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이제 15번 문제.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위반한 시설
생활노인 윤리강경은 여기 또 상황이 나왔네요. 자, 해볼게요. 대상자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오느라 식사 시간이 늦었다. 대상자. 제가 대상자 역할 할게요. 할머니 목소리를 또 내야 되겠군요. 네, 해볼게요. 밥과 반찬이 다 식어버렸네. 그러니 다음 내에는 일찍 오세요. 나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진짜 할머니 같죠? 네, 비슷했어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보겠습니다. 1.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야? 대상자가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오느라 식사 시간이 지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밥과 반찬을 다 식어버렸네. 그랬더니 요양보호사가 뭐라 그랬다면, 그러더니 다음에는 빨리 오세요. 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누가 봐도 15번에는 답이 4번이죠.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겠죠. 그래서 15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부양자의 부담 감소.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의존성 감소. 4. 노인의 공격의식 강화. 5. 가족주의 의식 약화.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부양자와 이제 사회적 고립이 되겠죠. 그래서 16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자, 1.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2. 입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3.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4.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5.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신체적 학대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거죠. 네, 신체적 학대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자, 임금 2번은 왜 틀렸어요? 2번은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이거는 무슨 학대에 해당되죠? 네, 돈이 나오면 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2번은 경제적 학대에 대라 틀렸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기 17번 문제에서는 신체적 학대에 대해 속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경제적 학대라 2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4번은 왜 틀렸죠? 자살을 시도한다. 자기방임이죠. 그래서 자기방임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답이고, 5번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죠? 방임이죠. 네, 방임이에요. 의료적 처치를. 네, 이거는 이게 정서적 학대인 것 같고요. 3번 왜 틀렸어요? 이게 그거 방임이죠. 자, 신체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정서적 겠죠? 그래서 2, 3, 4, 5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에요. 18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중 설명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집에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종교 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친구나 친지들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이거는 무슨 학대죠? 정서적 학대죠. 그래서 18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신체적 학대는 몸으로 패는 거죠. 손으로 패는 거죠. 경제적 학대는요, 돈에 대한 거고, 자기망임은 왜 아닐까요? 5번은 왜 틀렸을까요? 본인 스스로 혼자서 훔치하는 거니까 틀렸고, 4번은 왜 틀렸어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4번도 1, 2, 4, 5 다 틀린 답이고, 18번 문제는 3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이제 대상자가 안 나오고 며느리랑 아들 상황극이 나왔어요. 자 해볼게요. 내가 진짜 너 침대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앉아있는 거야? 빨리 들어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1. 유기 2. 정서적 학대 3. 방임 4. 경제적 학대 4. 5. 자기방임.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9번이랑 18번이랑 답이 똑같아요. 집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종교활동 참여하고 방해하고 친구들과 진지의 연락을 차단하고 예. 얘도 정서적 18번도 정서적 학대인데 19번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네, 답 6위는 버리는 거라 그랬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방임은 방임은 이제 방치하는 거고 대상자를 방치하는 거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경제적 학대는 돈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래서 4번도 틀린 답이고 5번은 자기방임. 자기방임이 아까 뭐라 그랬죠? 본인 스스로 방치한다 그런 거라고 했죠? 본인 스스로 방치하는 게 자기방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입니다. 1, 3, 4, 5 다 틀린 답이고요. 19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시설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성적 학대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신체적 학대는 뭐라 그랬죠? 내 몸으로 때리는 학대라 그랬고 이 정서적 학대는 내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를 정서적 학대라고 2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성적 학대 맞고 4. 경제적 학대는 뭐라 그랬죠? 내 경제적 학대는 돈이에요. 무조건 돈이 나오면 경제적 학대입니다. 5번 왜 틀렸어요? 방임이죠. 방임은 뭐라 그랬어요? 방임은 방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방치하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를 했어요. 그럼 방치하는 거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기 방임과 방임이 뜻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죠?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데 뜻이 완전 달라요. 뜻이 완전 다른데 자기 방임은 이제 본인을 혼자 스스로 방치하는 게 자기 방임이고 이제 방임은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같이 있는데 학대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학대당했는데 시어머니가 아픈데도 이제 문을 안 열어줘 병원 데려갈 생각조차 없고 그게 방임이라 그랬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방임이랑 자기 방임이랑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20번 문제 답은 3번이죠. 배터리가 없어서.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페이지만 하면 끝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샤오비 실패로 대상자의 통장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인출하여 대상자가 공과금 독촉장을 받고 있을 때 해당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방임 5. 유기.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죠? 1번 왜 틀렸어요? 신체적 학대는 몸으로 하는 학대라 했죠? 자, 2번 왜 틀렸어요? 네, 소리 지르고 하는 거라 했죠? 소리 지르는 거라고 했죠? 3번 경제적 학대. 3번이 맞습니다. 4 왜 틀렸어요? 방치하는 거죠. 그냥 두는 거죠.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리고 5 유기. 유기는 왜 틀렸죠? 버리는 거죠. 왜 경제적 학대가 맞냐? 사업이 실패로 대상자의 통장을 몰래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상자가 공과금 독촉자를 받고 있을 때 받았으니까 경제적 학대에 속하겠죠? 그래서 21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죄송해요. 22번. 얘가 22번인데 23번인 줄 알았어요, 순간. 자,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고장난 보청기, 금이 깐 안경을 끼고 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죠? 네, 지급을 여기 보니까 딱 알겠죠? 그래서 방임입니다. 1번 유기 아니에요. 버리는 거랬죠. 2번 방임 맞아요. 3번 정서적 학대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거라고 했죠. 4번 신체적 학대 아니에요. 5번 경제적 학대 아니에요. 신체적 학대는 몸으로 하는 거고 경제적 학대는 돈이죠. 그래서 22번의 문제 2번은 답은 2번입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어머니가 화장실에 넘어져서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며 며칠 누워있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 방임 4. 경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네, 그거죠. 22번하고 23번도 또 답이 같아요. 아까 여기 18번하고 19번도 답이 같았는데 정서적 학대 답이 같고 22번하고 3번도 답이 같습니다. 방임이죠. 네, 유기 2번 유기 아니에요. 3번 자기방임 아니에요. 4번 경제적 학대 아니에요. 5번 신체적 학대 아니에요. 왜 틀렸죠? 유기는 버리는 거고 3번은 본인을 스스로 자기방임이니까 본인을 스스로 방치하는 거고 3 경제적 학대는 왜 틀렸죠? 돈이죠. 돈이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 학대예요. 5번 신체적 학대 왜 틀렸죠? 몸이죠.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학대는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23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약 복용을 중지한 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방임 4. 경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네, 여기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자기 방임이죠. 자기 방임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방치하는 거라 그랬죠? 1. 방임 틀렸어요. 아니에요. 방임은
이렇게 생각하라겠죠. 며느리 시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6위 아니에요. 6위는 버리는 거예요. 3 자기망임 맞아요. 자기망임이죠. 4 경제적 학대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5 신체적 학대 아니에요. 몸이라 그랬죠. 그리고 5번 25번 2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에이 잠깐. 그래서 24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이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인 유형은 노모를 입소시킨 후 방문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을 미담시킨다. 배회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은 아들의 부양임으로 거부한다. 1. 유기 2. 자기망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1.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 유기죠. 1번이죠. 2, 3, 4, 5번 왜 틀렸어요? 2번은 뭐라고 했죠? 자기방임은 본인을 스스로 본인을 방치하는 거라 그랬고, 신체적 학대는 몸으로 하는 거라 그랬고, 4번은 왜 아니에요? 네, 4번은 소리 지르는 거라 그랬죠. 네, 그리고 경제적 학대 왜 아닌가요? 감정 학대라 그랬고, 4번은 5번 왜 아니랬어요? 네, 돈이 나오면 다 경제적 학대예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25번의 문제 답은 1번. 이제 26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의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2. 정서적 학대,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3. 유기 치매 노인을 고의로 가출하게 한다. 3. 4.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한다. 4. 5. 신체적 학대, 비호감을 주려고 한다. 네.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이죠. 6이 치매 노인을 고의로 가출하게 한다. 그래서 26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27번 가겠습니다. 노인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중 대상자의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다리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은 1. 의료기관 2. 주민체육센터 3. 재가노인센터 4. 노인보호 전문기관 5. 보건소.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그래서 27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다. 2. 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주민체질센터에 신고한다. 3. 노인 학대는 경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4.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신고 유무자이다. 5. 신고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28번의 문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노인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겠죠? 5번을 왜 틀렸죠? 신고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의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의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28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힘내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1.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요원. 1. 의료기관 2. 경찰서 3. 노인복지관 4. 노인보호 전문기관 4. 주민체질센터.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1번 의료기관 아니에요. 2번 경찰서 아니에요. 3. 노인복지관 아니에요.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죠. 네,
저 주민 자치센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9번 문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여기는 요양보호와 인권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학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학대가 나왔느냐, 몇 번에서부터 보자. 네, 21번부터 아니야. 어디서부터 나왔더라? 네, 16번부터 문제에서부터 노인 학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신체적 학대는 뭐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스파 한번 합시다. 끝내기 전에. 자, 신체적 학대는 뭐다? 네, 몸을 생각하라 그랬죠. 몸이 나오면 신체적 학대. 그리고 감정 학대, 소리 지르는 학대가 나오면 비웃고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뭐라고요? 비웃고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경제적 학대는 뭐라고요? 네, 돈입니다. 돈이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 학대예요. 그리고 유기는 뭐라 그랬죠? 벌입니다. 벌임 나오면 다 유기예요. 그리고 자기방임 나오면 자기방임은 본인이 스스로가 방치한다 그러죠? 방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방치 나오면 자기 방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임 뭐라 그랬죠? 제가 외우는 방식에선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생각하라겠어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라겠죠? 방임? 그거 생각하라겠어요. 쉽게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아픈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아픈데 이제 그 며느리가 병원 데리고 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방임이라 그랬죠. 방임이 뭐라 그랬죠? 방치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방임 제가 배우는 방식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다 방임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복습하기 전에 끝내기 전에 노인 학대 몇 가지? 6가지. 자, 저랑 같이 해봅시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유기, 방임, 자기방임. 네. 신체적 학대는 뭐라고요? 몸. 두 번째, 정서적 학대는 소리 지르는 거랑 비난. 그리고 경제적 학대는 돈. 자, 4번. 유기, 버림. 그리고 5번. 자기방임. 본인 스스로 방해하는 거, 방치하는 거 5번. 그리고 6번은 시어머니, 며느리, 방임. 이렇게 생각하라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애기는 다시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